네, 한 주간의 고양시 소식을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봤고요. 또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의원 자격시험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동정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지방선거 관련 특집 시리즈를 고양신문이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 구도심 저층 주거지 노후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대감만 부풀리는 리모델링 공약 문제 없나 살펴봤고요. 행주 군막사와 신평 군막사가 리모델링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 15개 동 주민총회 정리해드렸고요.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하자, 황교선 전 고양시장 별세, 마지막으로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국제학술 논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그 지방선거 공천 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도자료를 냈네요. 기초자격평가라고 시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아, 네. 자격평가라고 직접 이제 밝힌 건데, 평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원래 상대평가라고 말했는데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은 이제 공천시험 가능하다 이렇게 네. 바꾼 것이죠. 지역구 지원자는 이제 경선 원칙이 이제 우선이긴 한데 자신의 평가 점수에서 비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도의원 비례는 70점 이상, 그 다음에 시의원 비례 나오시는 분들은 60점 이상 받아야지만 공천이 가능합니다. 자, 자격시험 언제 요거 실시하는 거죠? 네, 시험 날짜가 나왔는데 4월 17일이고요.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확히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시험 문항은 총 30분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이제 점수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고사장은 추후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네, 시험 보기 전에 우선 공천 신청부터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마감이 언제죠? 네, 공천 자격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장이랑 시도의원 후보들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8일까지 도당 당사에 가서 현장 접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추가로 이제 시장 후보들이 당협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100만 인구가 넘는 특례시 시장 후보들은 도당, 경기도당이 아니고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리돼서 발표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님. 네. 요거 이제 어떤 분이 네. 방송에서 한 말인데 누가 했던 말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네. 자, 수만 명에 달하는 공천 희망자들이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 보듯이 시험 보는 광경을 4월 중에 목격하실 것이다. 네, 뭔가 이런 흥미로운 워딩은 예.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예, 주로 하는 그런 말인 것 그런 같네요. 말 잘하시죠. 예, 이번 그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조금 더 자격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 시험이 총 30문제고 1시간 내에 풀어야 한다. 그러면은 뭐 2분당 평균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상당히 빡빡할 것 같고요. 자, 시험 과목 보니까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과목이 총 8과목인데 당원 당규, 그다음에 선거법, 이제 도표 등을 해석하는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대북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청년 정책, 지방 자치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과목을 보니까 지방 의원에게 대북 정책이랑 외교 안보 정책을 강조한 부분,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아마 아무래도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네, 그런 걸 강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강의를 예, 캡처해 주신 건데 이게 학원 광고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 당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1강 당원 당규를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일타 강사 포즈로 이렇게 예. 지금 강의를 하고 있네요. 예, 제1강 당원 당규는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 자료와 문제 유형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풀어보셔도 되는데 네. 문제 유형을 보니까 예를 들면은 퍼센테이지, 뭐 1%, 1%포인트, 이 쓰임의 차이점, 이런 걸 묻는 문제도 있고요. 네. 북한의 핵 전략,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무엇이냐, 맞고 틀리고를 이제 묻는 것도 있고, 뭐 상황을 부여해가지고 시의회 의결이 가능한 조건이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 자, 네. 이거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네, 제가 이제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떠시냐. 네.
기자님 저 지금 방에서 못 나가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기본 상식이 대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 한두 문제씩. 네.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강의 자체를 듣지 않고는 좀 곤란한 지경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불평 불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불평 불만을 당원들한테 하지 못한다. 아, 표출하는 거는 예. 금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소문 내고 다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금기시하는 것이죠. 젊은 층에 속하는 후보들도 역시 이거 나 남들보다 점수 안 나오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아. 뭐 이런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나는 1등급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1등급 못 받으면 오히려 창피하다. 네네.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어떤 후보는 이제 지역구 출마자니까 공천에 큰 변수는 안 되겠지만 이번 시험 성적이 혹여라도 나중에 성적이 공개되거나 알려지면은 창피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동정을 쭉쭉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8일에는 민주당 민경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민주당 3파전이 양상이 보이는데 이제 이재준 현 시장이랑 일산의 김영한 후보, 그다음에 덕양 후보로 이제 민경선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네, 주요 공약으로는 서울 출퇴근용 수륙 양용버스 기업 유치를 위한 공업 물량 확보, 요거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필래 후보가 29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세력 과시에 좀 초점을 맞춘,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회견장에 나왔고요. 유튜브 영상도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김필래 후보가 조회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예, 네. 조회수 1등 달리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양을 당협위원장으로 조직 관리에 강점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29일에는 이동환 후보 출마 기자회견 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전직 고양병 일산 동구 당협위원장이셨는데 이분도 출마 기자회견장 가보니까 세력 과시를 나름 하셨더라고요. 이제 김필래 후보보다는 좀 요란스럽진 않았지만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현장에. 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재준 시장과 맞붙어서 차점으로 낙선을 했었던 그런 후보고요. 자,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낙하산 인사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28일 날 또 길정성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독도 사랑회 회장으로 좀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 예전에 창릉 3기 신도시 일산에서 반대 투쟁했던 부분을 강조를 많이 이제 했습니다. 네, 시장 후보 마지막으로 30일에 이균철 후보, 자,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 전문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접경지역 군 문제 내가 해결의 적임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 네네. 지금 일산 서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시장으로 출마하냐 안 하냐 이제 이 문제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 출마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을 접었고요. 네네. 2년 뒤에 총선을 목표로 지금 매진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진보당의 송영주 전 도의원, 이 전 도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확정지었고요. 네. 당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신문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지명과 온라인 기사로 인터뷰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영환 전 의원. 예. 자, 근데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열흘도 안 돼서 접었다면서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충청북도로 가겠다. 충청북도 도지사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죠. 당내 안팎에서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은 배신당했다. 안산에서 일산으로 와서 새롭게 정치 인생 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어떻게 경기도를 떠나고 일산을 떠나느냐라고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충청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새 도래지다 우리가 불쾌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신문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6.1 지방선거 이슈 앤 제안. 자, 첫 번째 순서로 저층 주거지 노후화 어떻게 할까입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슈가 많은데 네. 저층 주거지 노후화를 첫 번째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저층 주거지라고 하면은 고양시가 원래는 뭐 아파트 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대한 노후화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고양시의 오래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원당, 능곡, 삼성, 일산, 관산동 이런 데 구도심이 있잖아요. 그 5층 이하의 뭐 빌라,
그 다음에 열림 뭐 이런데 이런 주택들이 노후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예. 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들 지역은 2000년대 후반에 뉴타운 개발 바람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람을 역시 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오히려 주민 갈등만 이야기하면서 실패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그 물리적인 환경 개선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뚜렷한 대안이나 출구가 좀 막연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걸 제일 잘하는 데가 또 서울시가 앞서가니까 서울시 정책을 보면은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모아주택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나요? 고양신문 3면에 기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서울이 하는 모아주택은 뭔가 뭐 이런 내용도 여기에 잘 소개가 됐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뉴스 체크에서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한 남동진 기자를 따로 불러놓고 저희가 별도의 좀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선거 공약 소식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시도의원 출마자들도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도 아마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줄줄이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려하는 점이 있다. 라고 이제 기사에서 짚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냉정히 좀 살펴보면 현재 고양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라고 알려지기만 하면 해당 아파트, 즉 특정 단지만 예외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리모델링 재건축에는 도시 인프라 확충이라는 이런 과제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과연 그런 고민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후보들의 리모델링 공약이 어디까지가 실체가 있고 어디까지가 허상인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 3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특히나 유 기자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바쁘셨다. 네. 유 기자님만 바쁘셨어요? 그날? 네. 그날의 저의 취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7시에 행신역 강릉행 KTX 개통식 취재, 오전 12시에 행주 군막사 리모델링 한강 방문자 센터 현장 취재,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는 신평예술창작소 개소식 취재, 오후 4시 30분 고양시 종합문화예술창작소 개소식 취재, 제가 이렇게 뛰어다녔고요. 자, 그 주 또 화요일에는 고양 어울림누리 지하 2층에 고양 음악창작소도 개소식을 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유 기자님만 바쁜 게 아니고 네. 이재준 시장이 바빴겠네요, 보니까. 하루에 4번 만났습니다. 네. 네, 일단 새로 운영 공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간단히 소개해 보시죠. 네, 공통점은 이 네 곳이 모두 기존의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했다라는 점인데요. 자, 음악창작소는 어울림누리 지하 2층 공간을 리모델링 했고, 종합문화예술창작소는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가지가 또 이제 흥미로운데요. 신평 군막사, 그리고 행주 군막사. 그러니까 그 과거에 군인들이 그 한강변 철책선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먹고 자고 했던 여기가 내무반이 있던 곳이거든요. 자, 이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예술 창작소와 한강 방문자 센터로 꾸몄습니다. 그날 같은 날에 거의 동시에 문을 열었다. 요게 좀 희한해요.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60일 이후에는 현역 지자체장이 자신의 어떤 행정 성과를 이런 홍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나 무슨 축하 공연도 여러분 3월에 다 이렇게 몰아서 열린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걸 뭐 나쁘게 평가해야 할지. 뭐 저는 솔직히 딱히 그렇게 나쁘게 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추진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이렇게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인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활용 방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개소식 먼저 하고 보자. 네, 개소식은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누가 네. 여기에 주체가 되죠? 물어보니까 별다른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그런 제가 것도 확인- 몇 군데 있겠죠 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소개됐던 공간들, 개소했던 공간들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고양신문 6면, 7면에 지난주 고양시 15개 동에서 열린 첫 번째 주민총회 소식을 모두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게재해 드렸습니다. 고양신문의 모든 기자들이 각각 한 두세 개씩 맡아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저도 두 군데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어설픈 면도 있지만 또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펼쳐볼 만한 그런 귀한 지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고양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김은남 시의원이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그 대화역과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이에 면적이 무려 5만여 평이 넘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훈련장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심 지역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곳의 소유자인 국방부가 여기를 과학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화 사업 건축이 진행되기 전에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일산 서북부 JDS지구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화동 훈련장도 도시 외곽으로 좀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동 훈련장 이전은 이게 대체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또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고양시가 노력한다고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취재기자의 전망입니다. 황교선 전 고양시장이 지난달 30일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신동영 초대 민선 고양시장에 이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민선 2기 고양시장을 역임한 황교선 전 시장은 1938년 고양군 중면 일산리에서 태어난 고양의 토박이셨습니다. 정치 입문 전에는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낸 성공한 기업인이었고요. 또 시장 퇴임 후에도 노년까지 무려 35년간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국내 최다 논문 석박사학위 이수자라는 진기록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과나무 의료재단과 주 닥스메디가 입속 세균이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국제 학술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잇몸을 통한 세균 유입이 장 점막보다 훨씬 쉽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입속 세균이 손상된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해서 전신을 돌아다니며 암, 치매 또는 염증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혜성 사과나무 의료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임상 전문가들이 잇몸의 취약점을 주목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논문으로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우리가 최초라며 의의를 정리했습니다.